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이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의 12단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실천 빅북을 읽겠습니다. 실천 빅북,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2판. 실천 빅북은 영어 빅북 2판을 기준으로 초판의 머리말 2장에서 7장, 부록 1, 2를 발췌해서 편집되었습니다.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해 했다는 과거형을 한다는 현재형으로 상당 부분 바꾸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대단한 힘인 우리가 이해한 대로의 신을 더 높은 힘으로 통일해서 번역했습니다. 소버를 맨정신으로, 소버라이트를 맨정신 생활로 번역했습니다. 꺽쇠 갈로하는 내용은 편집자가 보충 설명한 내용입니다. 빅북은, 영어 빅북은 4판까지 발행되었고, 1장에서 11장까지 본문과 40여 개의 경험담, 그리고 브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천 빅북은 빅북 2판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해설하고 있는 2장에서 7장까지만을 발췌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례, 초판의 머리말, 1, 2단계, 2장 해결책은 있다. 1단계, 3장 알코올 중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2단계, 4장 우리 불가지론자들. 3단계, 4단계, 5장 우리의 회복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5단계에서 11단계, 6장 행동으로 옮긴다. 12단계, 7장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활동하기. 프로기 1,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전통. 프로기 2, 영적 경험. 초파는 머리말. 1939년 초파 첫 인쇄에 실린 머리말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는 절망적으로 보였던 정신과 육체의 상태에서 회복한 100명이 넘는 남녀들이다.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책 빅북의 주요 목적이다. 이 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납득시켜주길 희망한다. 여기 우리 경험의 서술은 모든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매우 아픈 병자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우리의 생활 방식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가 익명으로 남아있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출판에 따라올지 모를 수많은 개인적인 호소를 감당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 우리가 대개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이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직업을 잘 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우리의 활동이 하나의 소명으로 이해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동료 중에 누구든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공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는 개인의 이름은 알리지 않고 대신에 자신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한 멤버로 부를 것을 촉구한다. 언론에도 우리는 진심으로 이 부탁을 지켜주길 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커다란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말해지는 의미로는 조직이 아니다. 수수료나 회비가 전혀 없다. 단주하겠다는 정직한 열망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멤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이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 종교나 종파나 교파와 동맹하고 있지 않으며 누구를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이 책 빅북에서 성과를 얻은 사람들, 특히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사람들로부터의 소식을 기대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돕고 싶다. 과학, 의학, 종교단체로부터의 문의를 환영한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의 12단계 프로그램 중에서 1, 2단계, 2장 해결책은 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는 한때 절망적이었던 남녀들이다. 이제는 거의 다 회복하였다. 음주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나라의 여러 지방에서 갖가지 직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
정상적으로는 서로 섞이지 않았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멋진 동료애와 우정과 이해가 존재한다. 우리는 난파에서 구조된 직후 대형 여객선에 타게 된 승객과도 같다. 배 안에는 3등 객실에서 선장석에 이르기까지 동지애와 기뻐함과 민주주의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재난에서 벗어난 우리의 기쁨은 배를 탔던 승객들의 감정과는 달리 각자의 길로 나아갈 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통의 위험을 공유한다는 느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이다. 그러나 공통의 위험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우리를 지금 결합된 것처럼 뭉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사실은 우리가 공동 해결책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출구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형제와 조화로운 행동으로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 빅북이 전하는 대단한 소식이다. 이 병은 우리는 이것을 병이라고 믿게 되었는데 인간이 어떤 다른 질병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위 사람들을 말려들게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모두가 그를 가볍게 여기며 아무도 화내지 않고 다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란 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병과 함께하는 동안 삶에 있어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전멸되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자와 접촉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린다. 이 병은 오해와 맹렬한 원망, 재정적 불안전을 가져오고 친구와 고용주를 진절이 나게 하며 애꿎은 아이와 슬픈 아내와 부모들의 인생을 일그러지게 한다. 누구든지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이들에게 이 책 빅북이 정보가 되고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를 상대했던 매우 유능한 정신과 의사들은 때때로 알코올 중독자를 설득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남김없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됐다. 이상하게도 부인이나 부모 그리고 친밀한 친구들이 정신과 의사나 일반 의사보다 더 우리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평소에 생각한다. 그러나 한때 문제였던 음주자가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는 자신에 관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있기에 몇 시간 안에 다른 알코올 중독자의 온전한 신뢰를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이해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도와주려고 다가가는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일 것.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것. 전체 처신이 새 유망자에게 진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 성자인 체 하는 태도가 아닐 것.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성실한 열망만을 가지고 있을 것. 즉, 내야 할 수수료가 없고 딴 개인적 속셈이 없으며 비위를 맞춰야 할 사람도 없고 참아야 할 강의도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조건들이다. 이와 같은 접근 후에 많은 이들이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우리는 아무도 이 활동을 유일한 사명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이 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술을 끊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 원칙의 훨씬 더 중요한 실증은 각자의 가정과 직업 그리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여가 시간의 많은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하게 될 노력에 쓰고 있다. 소수의 사람만 운이 좋아서 거의 모든 자기 시간을 이 활동에 바칠 수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하려는 이 방식을 계속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결과는 아주 좋겠지만 그것은 단지 문제의 표면을 조금 벗겨낸 것에 불과하다. 대도시에 사는 우리는 매일 수백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망각 속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성찰한다. 그들이 우리가 누려온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많은 이가 회복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이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보는 대로 설명하기 위해 익명으로 책을 출판하기로 결론을 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통합을 과업으로 삼을 것이다. 이 책 빅북은 음주 문제와 관련되는 누구에게나 쓸모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 책 빅북에서 의학적, 정신의학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사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안들은 바로 그 본성으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툼이나 논쟁의 근거를 포함하지 않게 책을 쓸 때 우리는 무엇보다 기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관점에 대한 진정한 관용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쓸모있는 태도라고 알아차리고 있다. 한때 문제였던 음주자로서 우리의 참된 인생은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어떻게 돕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은 벌써 우리 모두가 음주로 인해 이렇게 몹시 병이 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았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전문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과 육체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왜 회복했는지를 궁금해 할 것이다. 당신이 술을 끊기를 원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면 벌써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이 책 빅북의 목적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려 한다. 자세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는 대로 몇 가지 점을 요약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 번 우리에게 말했던가. 나는 술을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있다. 왜 그는 할 수 없는가? 왜 당신은 신사처럼 마시거나 끊지 못하는가? 저 동료는 자기 술을 감당할 수 없다. 왜 당신은 맥주와 포도주로 애써보지 않는가? 독한 술은 그만두십시오. 그는 의지력이 틀림없이 약한 것이다. 그가 원했다면 단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라서 그녀를 위해서 그는 단주할 것이다. 이번에 다시 마시면 그걸로 죽을 거라고 의사가 말해주었지만 그는 다시 흠뻑 술에 취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듣는 문제 음주자에 대한 보통의 견해이다. 세상의 무지와 오해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타난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표현들은 우리와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다. 절제하는 음주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술을 완전히 끊는 것에 거의 곤란이 없다. 그들은 술을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심한 음주자란 유형이 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차 그를 해칠 나쁜 술버릇을 지니고 있어서 수명보다 몇 년 일찍 죽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충분히 강력한 이유, 즉 병든 건강 상태, 사랑에 빠짐, 환경의 변화 또는 의사의 경고가 작용하면 이 사람 비록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있고 심지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주하거나 절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알코올 중독자라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절제하는 음주자로 출발했을 수도 있다. 지속적인 심한 음주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주 경력의 어느 단계에서 그는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술 소비에 대한 모든 조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여기 당신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동료가 있는데 특히 그는 조절 능력이 없다. 음주하는 동안에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짓을 한다. 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진짜로 선악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느슨하게 만취되는 일은 좀처럼 없다. 언제나 심하거나 덜하거나 미친 정신으로 취한다. 음주하는 동안에 그의 성향은 정상적 본성과 너무나 다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동료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애가 하루만 술을 마시게 두면 빈번히 진저리가 나나 심지어 위험할 정도로 반사회적이 된다. 그는 정확히 그래서는 안 될 순간에 잔뜩 취하는데 확실히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할 때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때 더욱 심하다. 술을 제외한 모든 것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완벽하게 현명하고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지만 술이란 면에서는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직하고 이기적이다. 그는 많은 경우에 특별한 능력과 솜씨와 적성을 보유하고 있고 앞날을 약속하는 경력을 가졌다. 그는 재능을 사용해서 가족과 자신을 위해 빛나는 전망을 세우고 나서 무분별한 일련의 술잔치로 스스로 그 계획을 허물어버린다. 그는 24시간 내내 자야 할 정도로 만취되어서 잠자리에 가는 동료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전날 밤에 어딘가에 둔 술병을 찾으러 미친 듯이 뒤진다. 술을 살 여유가 있다면 집안 모든 곳에 술을 감추어서 아무도 그의 숨겨둔 술병 전부를 하수구에 버리지는 못하도록 한다. 좀 더 사정이 나빠지면 일하러 갈 수 있도록 신경을 가라앉히기 위해 고성능의 진정제와 술을 조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단순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이 오고 그는 다시 온통 술로 취하게 된다. 아마도 음주량을 줄여보려고 모르핀이나 상당한 진정제를 줄 수 있는 의사한테 간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드나들기 시작한다. 우리의 행위 양식은 다양하므로 이것이 진정한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을 다 포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그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대체로 식별하게 한다.
왜 그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 수백 번의 경험으로 한 잔 술이 고생과 굴욕에 따르는 또 다른 큰 낭패를 의미함을 봤는데도 왜 그런 한 잔 술을 마시는 것일까? 왜 금주하며 지낼 수 없는가? 다른 사안들에 관해서 여전히 때때로 보여주던 상식과 의지력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런 질문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결코 없을 것이다. 왜 알코올 중독자가 정상인과 다르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하다. 한번 알코올 중독의 어떠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를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이 수수께끼에 답할 수 없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 동안에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아주 같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 똑같이 확실한 것은 그가 어떤 알코올이라도 그의 몸에 집어넣기만 하면 육체와 정신, 감각 양쪽으로 중단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경험으로도 이것은 풍부하게 확인될 것이다. 우리의 친구가 끔찍한 순환의 신동을 그는 첫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런 관찰은 탁상 공론이고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의 주된 문제는 그 육체보다 오히려 정신 속에 있다. 최근의 장치가 시작된 이유를 묻는다면 그에게 100개의 구실 중 아무거나 하나를 댈 기회를 줄 뿐이다. 때때로 이런 변명은 그럴듯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술판이 빚어내는 엉망진창에 비추어 보면 어느 하나도 진정한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은 두통이 있어 그 아픔을 느낄 수 없게 하려고 자기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사람의 철학처럼 들린다.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의 이런 불합리한 논리에 주의를 준다면 그는 이를 웃어 넘기거나 짜증을 내면서 대화를 거부할 것이다. 어쩌다가 한번 알코올 중독자는 진실을 말해줄지도 모른다. 그 진실이란 말하자면 이상한데 왜 그가 첫 잔을 마셨는지에 대해 대개는 당신보다 더 아무 생각이 없다. 몇몇 음주자들은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만한 변명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들은 정말 모른다. 한번 이 고질병에 진짜로 걸리면 그들은 많이 당황한다. 그들에게는 어쨌든 언젠가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는 강박이 있다. 그러나 자주 자신이 이미 패배한 건가 의심한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깨닫는 이는 거의 없다. 막연한 방식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런 음주자들이 비정상임을 느끼지만 모두들 이 고생하는 자가 스스로 무기력에서 깨어나 그의 의지력을 내세우는 날을 희망하며 기다린다. 비극적인 진실은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 행복한 날은 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조절을 잃어버렸다. 모든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해온 어느 시점에서 단조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열망조차도 전혀 소용이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 이 비극적인 상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심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도래했다. 사실은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가 그 이유는 모호하지만 음주에 있어 선택할 힘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이른바 의지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때에는 심지어 일주일 전 또는 한 달 전의 고생과 굴욕의 기억을 의식 속에 떠올릴 능력조차 없다. 우리는 첫 잔에 대한 방어가 없다. 한 컵의 맥주라도 마시면 따라오는 거의 확실한 결과가 음주를 그만두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으로 몰려오지는 않는다. 만약 그런 생각이 생겨나면 흐릿해지면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래된 낡아 빠진 방안이 쉽게 대신한다. 이것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는 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종류의 방어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가장 무덤덤하게 혼잣말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데이지 않겠지. 자, 한 잔. 또는 아마도 그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주 우리 중 몇몇이 이런 태연한 방식으로 마시기 시작했던가. 그리고 석 잔째나 넉 잔째에서 술상을 두들기며 혼잣말을 했다. 맙소사, 도대체 어떻게 내가 다시 마시기 시작했지? 하는 생각은 좋아, 6잔으로 끝낼 것이다. 혹은 어차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로 대체될 뿐이었다. 알코올 중독 성향을 가진 개인에게 이런 사고방식이 완전히 확립되면 그는 10중 8구 인간적 구호를 넘어선 곳에 놓이게 되고 감금당하지 않으면 죽거나 영구적으로 미친 정신이 된다. 이렇게 가혹하고 험악한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군단에 의해 확인되었다. 더 높은 힘의 은혜가 없었다면
더 납득이 가는 실정이 많았을 것이다. 아주 많은 이가 단주하기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있다. 자기 검색, 자존심을 누르기, 단점의 고백은 해결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진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절망과 쓸데없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는 발 앞에 놓여 있는 이 단순한 영적 도구 한 묶음을 집어드는 것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천국을 알게 되었고 꿈도 꾸지 못했던 존재의 사차원 속으로 쏘아 올려졌다. 대단한 사실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다. 즉, 우리가 깊고 효과적인 영적 경험, 프로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생을 향한, 동료를 향한, 그리고 더 높은 힘의 세계를 향한 전체 태도를 크게 변혁시켰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중심적인 사실은 더 높은 힘이 정말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절대적 확실성이다. 그분은 우리 자신만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 해내시기 시작했다. 당신이 우리처럼 심한 알코올 중독자라면 두리뭉실한 해결책은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삶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지점에 있었고 만약 인간적 도움을 통해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영역으로 빠져들었다면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다. 즉 하나는 최선을 다해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하면서 씁쓸한 끝을 향해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후자를 택했는데 왜냐하면 정직하게 영적 도움을 원했고 노력해 보려는 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한 미국인 사업가는 능력 있고 상식이 풍부하며 고상한 성격을 가졌다. 그는 몇 년을 이 요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후동되며 돌아다녔다. 그는 최고로 알려진 미국인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했다. 그러고 나서 유럽에 건너가 저명한 의사, 정신과 의사인 융 박사의 돌봄에 자신을 맡겼고 처방도 받았다. 지난 경험으로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신뢰로 치료를 마쳤다. 그 육체적 정신적 상태는 이전과는 달리 좋았다. 무엇보다 그는 정신과 그 속에 숨겨진 원인의 내적 작동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얻었다고 믿었어. 재발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 못 가 취해버렸다. 여전히 더욱 당황스럽게 자기의 실패에 대해 자신에게 만족하는 설명을 조금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존경하는 그 의사에게 돌아가 딱 잘라서 자기는 왜 회복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무엇보다도 자기 조절을 되찾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알코올에 대해서는 전혀 조절할 수 없었다. 왜 이런 것일까? 의사에게 진실 전부를 말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는 알게 되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르면 그는 완전히 절망적이다. 즉 그는 사회에서 지위를 결코 되찾을 수 없다. 그리고 오래 살기를 기대한다면 스스로를 감금하거나 경호원을 고용해야만 한다. 이것이 대단한 의사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여전히 살아있고 자유인이다. 경호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감금되어 있지도 않다. 그가 어떤 단순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용의가 여전하다면 다른 자유인이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지구 위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몇몇 독자는 영적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의 친구와 의사가 나눈 대화의 나머지를 더 들어보자. 의사가 말하길, 당신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정신 상태인 경우가 회복하는 것을 결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머리 위로 지옥의 문이 철커덩하며 닫힌다고 느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예외는 없습니까? 의사는 아니 있습니다. 라며 응답했다. 당신과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는 일찍부터 생겨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어쩌다가 한번 알코올 중독자는 이른바 필수적 영적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저에게는 특이한 현상들입니다. 그들은 방대한 감정적 본성의 교체와 재조정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이 사람들의 인생을 안내하는 힘이었던 방안과 감정 그리고 태도가 갑자기 한쪽으로 내던져지고 개념과 동기의 완전하게 새로운 조합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는 당신 안에 무엇인가 그런 감정적 재조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쓴 방법은 많은 개개인에게 성공적이었지만 당신처럼 묘사된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아직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 경험에 대한 확대 설명은 프로기를 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친구는 얼마나 안도했는데 결국 그는 교회의 좋은 신자였음을 상찰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희망도 다음 말에 의해 무너졌다. 의사가 말해주길 당신의 경우에 종교적 신념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필요한 필수적인 영적 경험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그 끔찍한 진퇴양난이 있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친구는 그 비범한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해준 바와 같이 그 경험이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차례대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절박함과 같은 탈출을 추구했다. 처음에 연약한 지푸라기로 보이던 것이 사랑이신 강력한 더 높은 힘의 손님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진짜로 작동하는 생활의 설계가 주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유명한 미국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저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사람들이 더 높은 힘을 발견했던 방식이 다수임을 지적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납득시킬 열망은 없다.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보아온 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의미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인종, 신조, 피부색이 무엇이든 살아계신 더 높은 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의와 정직을 가지려 애쓰자마자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사이로 그분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나 의례를 거슬리게 하는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마찰이 없다. 우리 생각에 멤버가 개인의 자격으로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일이어야 하고 각자가 과거의 연관이나 현재의 선택에 비추어 자기를 위해 결정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종교단체에 합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구성원 되기를 선호한다. 다음 장 3장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장 4장에는 불가지론자에 대해 다룬다. 한때 이 부류에 속했던 많은 이가 지금 우리 멤버 중에 있다. 놀랍게도 그와 같은 신념이 영적 경험에 대단한 장애는 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방향이 주어진다. 이어서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경험이 실려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각 개인이 더 높은, 더 높은 힘과의 관계를 확립한 방식을 자기 나름의 언어와 관점으로 설명한다. 이것들은 우리 모임의 선명한 한 단면이며 그들의 인생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또렷하게 알려준다. 우리는 누구도 이런 자기 드러내기 서술을 악취미라고 여기지 않기를 희망한다. 절박한 필요를 가진 많은 남녀 알코올 중독자가 이 내용을 읽게 되길 희망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 문제를 완전히 덜추어냄으로써 그들이 그래요. 나 또한 그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설득될 것이라고 믿는다.